네, 수급보다 시장 신뢰가 먼저다라고 오늘 주제를 꼽아주셨는데, 진짜 요즘 시장 보면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가 안 간다. 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곳곳이 지뢰 바치고 몇몇 이제 이 대표 기업들의 어떤 이 이슈 악재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쪽으로 파편이 좀 튀는 걸 굉장히 좀 우려했었는데 실제 지금 그게 확대 재생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이러면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주식 해야 되는 푸념이 많이 나온다. 근데 그 시점만 해도 아유 뭐 영어도 뭐 못하시는데 뭐 미국 주식을 하십니까? 한국 주식 뭐 할만하다. 그랬다면 지금은 뭐 말릴 수 있는 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버리고 갔었어야 했어요. 차라리 진짜 그때 버리고 가셨을 걸 그랬습니다. 네. 이런 반박을 못할 정도죠. 물론 뭐 미국 주식이라고 뭐 쉬운 거는 아니겠지만 유독 이제 우리 시장만 연초에 힘든 모습이죠. 근데 이게 역시 표면적으로는 수급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가까이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또 상장 이슈도 뭐 어느 정도의 영향도 뭐 있긴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연초부터 지금 수급이 꼬여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외국인이 어느 정도는 지금 사주고 있지만 기관의 뭐 매도 규모가 그걸 뭐 압도해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차트 코스피 보면서 하나씩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이 좁은 박스권 시나리오가 좀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900에서 3,000 사이의 좁은 박스권 시나리오가 최근에 이제 깨진 거죠. 사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다시 좀 반등 시도를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아시다시피 갑자기 HDC 현대산업 이따 또 차트 보여드릴 거지만 또 이제 그 건설 업종이 또 이제 급락을 하면서 다시 좀 투심을 위축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사라지죠. 그러다 이제 또 기관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밑에서 받쳐줄 그런 매수대가 없으면 더 아래에서 체결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제는 이제 2,860포인트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건데 다시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지만 이제 이 박스권 시나리오가 유효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못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제 그 지지부진해 버리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레벨 다운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2,900 부근에서는 과거에도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들어왔던 이런 저가 매수세가 왜 이렇게 약해지느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매도 이슈는 끝난 거잖아요. 어제 빠진 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시장 신뢰와도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행히 이제 뭐 환율 부분은 그래도 이제 1,200원을 뚫고 올라갔다가 현재 이제 1,190원 선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죠. 어제 뭐 뉴욕 증시도 또 급락을 해서 또 걱정이긴 하지만 1,190원대 초반 정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그래도 좀 여기서 유일하게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기는 한데 이 환율이 좀 개선이 되면서 수급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 수급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환율마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요런 이제 구간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항상 이제 체크하시고 이제 수급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자, 수급이 개선되려면은 결국엔 신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한참 좀 그 이 대선 정책 기대감으로 좀 이 달아오를 수 있는 이 건설주와 건자재 쪽에 찬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물을 끼얹는 걸 좀 우려했는데 실제 그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5일 동안 무려 지금 40%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뭐 거의 뭐 5일 만에 거의 이 대형주가 이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기암절벽이라고 지금 저 차트를 예, 설명하시네요. 뭐 정말 시적인 표현인데 네. 시적이라고 감동할 수는 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 신뢰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시장 신뢰가 왜 무너지냐? 자,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뢰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얘만 그러면 괜찮아요. 얘만 그러면. 그런데 아니 뭐 GS건설은 뭔 죄가 있다고 덤떡이 쓰는 거죠. 옆집이라고. 그죠? 옆집이라고 해서 이제 불이 옮겨 붙는 요런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통 건설주 하나 넣어놓은 KCC건설 물론 상대적으로는 잘 버텨지고 있습니다만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정확히 적으세요. 최근에 포트 상담을 진행해 보게 되면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도 다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데 가격 전략을 까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자막 나가니까 목표가 9,800원, 손절가 8,000원 정확히 이제 기재해 놓으시고 가격 전략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8,420원이기 때문에 여유는 아직 있어요. 있기는 한데 가격 전략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건설주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 파편이 튀고 불똥이 튀는 걸 우리가 하나 봤죠. 그러면 네. 최근에 그럼 따지고 보세요. 매드팩토, 뭐 셀트리온, 그리고 이 HDC 현대산업개발, 그죠? 그리고 어제 또 신라젠 어제 상장 또 폐지. 뭐 신라젠 뭐 네. 상장 폐지 뭐 이제 결의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는데 이런 개별 종목에 너무 우리가 현혹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큰 신뢰의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좀 마음 먹고 한번 좀 이들 종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카카오 가보시죠. 카카오. 카카오도 참 카카오가 자 최근에 주가가 빠진 거 물론 그동안 많이 올라서 빠졌다 뭐 이해됩니다. 이해되고요. 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뭐 예상치를 하회할 거다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때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빛나고요. 지금도 열 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이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시총 최상위주가 6개월 동안 반토막이 난다라는 건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사실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혁신이라는 프레임으로 지난해 너무 사랑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솔직히 열어보니까 예. 뭐 쪼개기에 먹튀에 그렇죠. 탈세에 예. 이번에 카카오페이 상장 과정에서 대표이사 뭐 주식 팔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대 주주분의 무슨 뭐 이 세금 뭐 이런 탈세 의혹 의혹에 뭐 이런 거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뭐 기업 그러니까 심지어 네이버는 그러지 않는데 왜 카카오는 계속 이러냐. 이런 비판 그죠. 이런 비판이 이런 주가에 영향을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갑자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화가 저도 많이 아니 나네요. 보세요. 아니 카카오 주주분들이 카카오페이 네. 상장하고 카카오 뭐 뱅크 상장해갖고 그 주식 한 주라도 공짜로 받으셨냐고. 그잖아요. 그 과실은 다 누가 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로지 카카오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아니 시총상위 탑10에 들어가는 대형주가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는 거. 물론 그동안 많이 오른 거 알아도. 근데 빠져도 적당히 빠져야지 6개월에 지금 금융위기입니까? 그죠? 근데 카카오 주주분들이 그래 카카오페이 상장했고 카카오뱅크 상장했는데 뭘 얻었어요. 그죠? 아니, 먹튀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LG화학도 그래 뭐 말 나온 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사실은 물적 분할 때문에 얘기 많았잖아요. 왜 물적 분할을 하냐고. 인적 분할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적 분할을 해버린 거예요. 물적 분할이 뭐냐면 결국엔 LG화학 주주분들 주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속상해 하시는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한 주라도 그냥 받으셨냐고요. 그것도 받으려면 또 지금 어제 오늘 돈 넣어갖고 그거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물적 분할의 이게 폐해라고. 기존의 주주분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표 하나를 이제 띄워주세요.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의 차이를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기업을 쪼갤 때 기존 주주들이 그 과실을 비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 기존 법인이 그걸 100% 지배해버린. 그치? LG화학이 이제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다 지배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20%만 공모한다 그러고 그럼 LG화학이 진법 이익이 얼마냐 뭐 이런 거에서 얼마만큼 뭐 디스카운트 적용하나 이 얘기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재미 보는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밖에 없는 거지. 기존의 LG화학 주주는 지금 완전히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 주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인 거죠. 뭐 코스피 사상 최대 대여가 뭐 상장한다 그래갖고 거기에 뭐 열광하는 헤드라인만 걸려 있는 거지.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의 이 속상함은 이거 누가 달래주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소유 형태는 기존 주주. 그러니까 최근에 사례를 보게 되면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하면서 SK스퀘어하고 그 분할 비율에 따라서 주식을 고루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하는데 지금 기존의 LG화학 주주분들 지금 계좌에 뭐가 들어와 있는데, 그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인적 분할은 공동명의, 그죠? 근데 물적 분할은 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명의로 쏙 돌려놓으면 그게 물적 분할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사실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좀 밀린다 싶으면 동학개미 운동으로 막 사고 올렸는데 지금은 빠지면은 이걸 사도 될까? 사실 이런 물음표가 먼저 드시는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수급도 이런 신뢰가 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지만 이 수급도 개선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뭐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도하는 것도 어느 나라 기관 투자자예요? 우리 토종 수급 주체잖아요. 네. 근데 연초부터 벌써 5조 원 가까이 매도 쏟아붓고 오히려 외국인이 뭐 우리 시장을 방어해주는 이런 모습조차도 사실 곱게 보이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철학적인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스권 뭐 기술적 뭐 주가 뭐 올라가는 거 다 뭐 두 번째 문제고 잃어버린 신뢰를 좀 찾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라는 좀 이런 좀 철학적인 고민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해도 좀 적당히 맞아요. 해야지라는 적당히 생각이 해야지. 요즘 시장을 예, 보면서 예. 딱 드는데 저희 시간이 없어서 네. 종목 딱 2개만 AS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 어제 또 네. 시청자분들께서 요청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네. 일단은 그 원전주로 소개해드린 HR에서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최근에 좀 기관 매도가 좀 며칠 나왔어요.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적이나 뭐 실리콘 뭐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원전 테마가 아니더라도 화재 테마나 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목표가 8,100원, 손절가 6,600원. 요거 정확하게 요것만 명기해 놓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봐드리자면 이제 키스트도 봐드리고 갈게요. 요것도 좀 어제 아쉬운 게 어제 장 초반에는 제법 상승폭이 나왔어요. 3.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후장에 이제 시장이 밀리니까 다시 하락 반전했는데 요거는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 달에 하루 빼고는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 그러니까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500원 자막 나가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일단 뭐 짧게 AS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좀 화가 많았는데 네, 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그랬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